자, 이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합권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. 시장 장중에도 계속 좀 상승해서 출발했다가 약간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오르기도 했다가 그래요. 계속 줄다리기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방향성은 없었다라고 보면 될 텐데 다우는 0.1% 올랐고요. S&P와 나스닥은 각각 0.2 그리고 0.3% 하락을 했습니다. 지수 자체는 이런데 오늘 사실 이제 이번 주는 저희가 고용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는 주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우리 어제 제조업 경기 지표에 이어서 확실히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는 신호가 계속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또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. 뭔가 많은 지표들이 미국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 신호를 보내는데 오늘은 좀 차분했어요. 그러니까 어제 이거는 지표에 의한 정말 충격보다는 그냥 심리였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어제 우리가 엔비디아가 9% 넘게 급락하고 장 마감 후에도 한 2, 3% 하락하면서 이것도 엔비디아가 시장 흔드는 거 아니야 우려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그죠? 그리고 어제 미국 법무부에서 이 반독점 요 이슈로 그래서 소환장을 발송을 했다. 이런 내용이 블룸버그에서 아마 보도를 하면서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오늘 엔비디아 쪽에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리도 그 뉴스 듣고 나서 법무부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아직 우리 소환장 받은 거 없어. 이게 일단 공식 입장입니다. 그리고 소환장을 물론 받더라도 그런 규제 기관들이 우리에게 많은 의혹을 제시하고 질문들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거에 대해서 기꺼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. 이게 좀 당당하게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막 우려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답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슈에 대해서 앞서서 너무 크게 또 공포를 느끼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. 뭔가 자신이 없으면 이 끝말이 되게 길어져요. 그죠? 없지 않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더 좀 지켜보자고요.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기술이 좀 독점적이어서 독점적이지. 물론 그래서 자기네 걸 써야지 이게 지금 호환성이 좀 떨어지게 한다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또 법이 다투겠죠. 법을 통해서. 요거는 약간 장기 이슈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근데 오늘 이런 해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또 빠지기는 했어요.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아이들은 일단 좀 많이들 차익 실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또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. 일단 다들 한 목소리는 그렇습니다. 앞으로 2달간은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일 거야.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 클 텐데 그거는 대비해. 안전띠 그래서 잘 메고 있어. 근데 그냥 그 2달간의 변동성인 거지. 그 이후에 대선 끝나고 나면 엄청난 상승이 올 거야. 그 울프 리서치에서 오늘 간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대선 끝나면 엄청난 폭등 장세가 올 거야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제 유동성이 조금 더 풀릴 것이고 그리고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있겠지만 견고해. 이 견고한 성장세 유지할 수 있어. 그래서 앞으로 미국 증시 2달만 이 변동성 잘 버티면 괜찮아.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어제 톱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이 2달간 7%, 10% 빠질 수 있을지언정 그게 매수 기회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이 2달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경제 지표들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나온 고용 지표 7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우리가 이거 6월에 원래 820만 건이라고 당시 지표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집계를 다시 해서 이제 최종 그 지표를 이야기하는데 저것도 820만에서 790만 건으로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6월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죠? 근데 그 전월 수정 지표보다도 또 더 감소를 해버린 한 23만 건, 24만 건 정도가 더 떨어진 거죠.
그죠? 그래서 확실히 좀 안 좋습니다. 시장에서는 뭐 지난달 나왔던 820만을 기준으로 아마 예상치들을 했겠죠. 그래서 한 810만 정도 예상을 했는데 크게 밑돌았습니다. 그래서 저 7월 구인인 건수 저거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. 우리 2022년에 고용시장 너무너무 뜨거울 때는 구직자 한 명이 고를 수 있는 게 거의 2개의 기업이 넘었었잖아요. 그래서 1대 뭐 2.1 막 이랬었는데 저게 이제 1대 1.1 수준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. 이게 원래 팬데믹 이전에 그냥 평균 수치가 1.2였어요. 한 사람당 한 1.2개 정도의 일자리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게 그 평균치보다도 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이 에버코어의 글로벌 정책 책임 연구원인 뭐 크리슈나 구하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요 고용 지표도 물론 어떤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 시장이 지금 뭐 노동 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이거는 볼 수준은 아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런 지표에 대해서 조금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수치만 보면은 뭔가 걱정되는데 싶기도 할 텐데 여전히 이 해고를 보면 해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민자들을 확 받아들이고 뭐 이러면서 뭔가 좀 실업률도 높아 보이고 뭐 이러지만 왜냐면 이민자들은 직장은 구하는데 아직 구하기 전이니까. 그래서 뭐 이런 왜곡이 있지만 사실상 고용시장이 막 되게 안 좋다라는 건 해고가 엄청나게 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서는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. 뭐 이런 해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해고하는 만큼 고용하는 쪽에서는 또 고용이 늘고 있고 그래서 아직 뭐 노동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. 이렇게 또 해석이 나왔습니다. 자, 베이지북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. 우리 FOMC 회의가 9월 17, 18일 아마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연준 인사들 참고하라고 요 경제 상황에 대한 요 베이지북 요게 공개가 됐는데 12개 연방지구 중에서 9개 지구의 경제 상황이 경제 성장이 약간 둔화됐거나 정체됐거나 뭐 이런 흐름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확실히 경제 상황은 둔화예요. 근데 우리 다 둔화될 건 알았어요. 그죠? 근데 이게 연착륙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뭐 이번에 그래서 확실히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게 25냐 50이냐 이제 그게 핵심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국제 유가, 뭐 경제 둔화 얘기가 나오니까 뭐 10년물 국제 수익률도 떨어지고 국제 유가도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요게 지금 $70 밑으로 떨어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. 사실 오늘 나온 재료는 이게 오를 만한 재료가 있었습니다. 오펙 플러스에서 원래 다음 달부터 우리 그동안 줄여놨던 생산량 좀 늘릴 계획이었거든요. 근데 그거 연기하겠다. 우리 안 늘릴 거야 라고 했어요. 그럼 공급이 제한적인 거잖아요. 늘리면은 더 늘어나는 건데 늘릴 그 기간에 늘리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올라야 하는 이슈가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뭐 이런 게 오히려 시장에 더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한 2.1% 내렸다.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